이번엔 수급 동향에서 힌트를 찾아볼까요? 먼저 지난주 수급 동향의 전체적인 흐름을 체크해보면 외국인은 무려 3,387억 원가량의 순매도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1,300억 원가량 그리고 2,600억 원가량의 사자세를 보였는데요. 다만 아쉬운 건 바로 이 외국인의 매도세였죠. 그 얇아진 거래대금에서 우리가 힌트로 찾아볼 수 있는 기업들이 있는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통틀어서 가장 많이 외국인이 사들였던 기업부터 체크해볼게요. 알테오젠을 가장 많이 사들였습니다. 연속성이 계속 확인이 되었는데 특히나 바이오 시밀러 관련된 바이오 기업에 관심을 많이 두었더라고요. 메디톡스, 차바이오텍까지 바이오 기업만 3기업이 상단에 위치하며 특히나 다음 달에 있을 유럽 암학회 모멘텀을 외국인도 기대하고 있나라고 앞서 이성우 기자는 다소 콜이 약하다라고 했지만 외국인의 콜은 강함이 수급에서는 다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이오테크닉스 그리고 셀바스 AI까지 담아냈고요. 이랬던 외국인 과연 오늘 오전 기조가 바뀌었을까요? 보니까 알테오젠에 대한 러브콜은 계속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반도체 대장 담아내고 있고요. SK 이노베이션은 개별 호재가 있었습니다. S&P에서 신용등급 상향 소식을 전했고 이 같은 모멘텀의 외국인이 강한 매수를 보인 채 현재 5% 가깝게 상승이 확인되고 있는데 관련된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로봇주까지 함께 담아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관은 지난주에 어떤 기업을 가장 많이 사들였을까요? 키워드가 저가 매수인 것 같더라고요. 에코그룹들을 가장 많이 사들였고 특히나 눈에 띄는 것, 기관 엔터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JYP 엔터 그리고 디어유를 가장 많이 사들였는데 이러한 기조가 오늘도 체크가 되었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를 많이 사들이고 있더라고요. YG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사들이고 있는 것, 기관도 외국인과 함께 알테오젠, 그 바이오 시밀러 모멘텀을 주시하고 있는 분위기였고요. 그 밖에도 포스코 그룹주, 삼성전자에 강한 매수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지난주에 어떤 기업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었을까요? 유의미한 건 그동안 개인은 이 2차 전지에 가장 강한 러브콜을 꾸준히 보냈습니다. 그런 기조에 약간의 변화가 있더라고요. 역시나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LNF, 필에너지 2차 전지에 여전히 관심을 두고 있었지만 그 밖에도 로봇 그리고 반도체, 바이오까지 대거 포진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특히나 이번 주에는 두산의 IPO까지, 두산 로보틱스의 IPO가 있고요. 그런 기대감의 로봇주와 함께 안랩, 파두, 아이센스, 보영, 오스코텍, 다양한 섹터의 기업들이 상단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자, 그럼 고수님들 이러한 수급 동향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유의미한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전반적으로 이제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을 사는지 보면은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사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 삼성전자, 그러니까 반도체 대형주 오늘 좀 하락하는데 그래도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은 그나마 좀 위안이 됩니다. 기관 투자자들도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사고 있고 지난 주말에 YG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블랙핑크 콘서트가 있었거든요. 근데 뭐 재계약 관련해서 얘기는 없지만 뭐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 좋은 모습 보여주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 또 이런 매수세의 원인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수급 특징 중 하나씩 여쭤볼 텐데 먼저 김장렬 교수님, 네. 수급 좀 유입되는 종목 중에서 지켜보고 계신 종목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은 그 2차 전지 중에서 포스코 홀딩스라는 NS 같은 종목이 특히 포스코 홀딩스 같은 그 이제 기관이나든지 외국인들이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는 많이 사고 있거든요. 최근에 오늘도 상승세로 오르는데 2%대. 네네네. 그래서 2차 전지 내에서도 조금 차별화가 될 조짐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유의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뭐 우리 그 리튬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3분기 실적이 애매해지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에코라든지 그런 쪽이 전통적으로 강했던 게 좀 주춤한 거거든요. 네. 오늘은 이제 반도체가 좀 빠지다 보니까 반등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기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리튬 가격 하락이라는 그런 거를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미래의 꿈을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는 게 뭐냐라고 봤을 때 포스코 홀딩스하고 LS 이런 쪽은 수직 계열화 돼 있는데 당장의 리튬 가격의 당장의 임팩트는 아주 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주가도 많이 안 올라갔고 상대적으로 그래서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기조가 되면은 조금 수급에서 한 자리를 차지할 것 같아요. 시가총액도 상당히 좀 크기 때문에 시장에서 한 2% 차지하죠. 그래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네. 한두만 더 가면 아마 수급이 좀 많이 몰릴 수도 있다. 이런 느낌적인 느낌을 받고 있다고 보고 물론 철강이 조금 바닥을 지났다. 가격이 네. 그런 기조가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포스코홀딩스를 먼저 움직였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목표 주가들이 이제 과거에 한 2달 전만 하더라도 45만 원에서 90만 원 사이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대형주는 목표 주가가 수렴하면은 뭐 하나 일이 납니다. 내려가든 올라가든. 목표 주가가 한 70만 원들이 모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60만 원 전후에서는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로 들어오지 않았는가. 기관이건 외국인이건 좀 편안하게 변동성이 적게 그런 의미에서 가장 유익 있게 바라보고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S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또 많이 단기간으로 하락하기도 했었고요. 지금 보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9월 11일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뭐 두 종목 가운데서 저는 오히려 또 LS 쪽이 조금 더 눈이 더 갑니다. 두 종목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직규 교수님, 오늘 반도체주 좀 하락하는데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좀 사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괜찮나요? 그렇죠. 저도 이제 주말에 계속해서 이제 반도체 쪽에 대한 부담을 좀 느꼈습니다.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많이 하락을 했었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하락해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약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뭐 수급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흐름이 이어지게 된다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더 우상향의 힘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낙에 오랫동안 조정을 많이 받았었고 뭐 디램이라든지 낸드 쪽에서 현물 가격 쪽에서 저점이 나왔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오늘 SK하이닉스를 좀 특징주로 꼽아봤는데 악재가 있음에도 밀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우리 이성훈 고수도 한 종목 꼽아주셔야 될 텐데 네. 어떤 종목 수급 특징을 보십니까? 저는 시장의 흐름이 난이도가 높죠. 시장 색깔도 뭐 빠르게 바뀌고 이 색깔이 바뀐다는 건 주도 업종의 시세들 그다음에 이게 뚜렷하지 않다라는 점일 것 같아요. 그런 점을 종합해 봤을 때 시장의 색깔이 바뀔 때 가깝게 눈에 보이는 쪽을 저는 선택을 하고 싶어요. 실적이면 실적. 그다음에 연휴가 끝나면 실적 시즌이 도래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 3분기 실적이 좋을 수 있는 쪽을 고려를 해봤고요. 그렇다 보니 뭐 HD 현대건설기계라든지 아니면은 여기에 더해져서 짚어주신 것처럼 뭐 엔터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경우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기계업종 가운데서 그럼 탑픽을 꼽으신다면 네. HD 현대건설기계. 네네. 시장에 있어서의 주도 섹터가 약간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또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HD 현대건설기계 꼽아주셨습니다. 수급 유입되는 그런 섹터나 종목군들을 보면은 또 다른 특징이 또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박수호 고수님은 어느 쪽에 집중하십니까? 저는 일단 아까 그 엔터는 좀 재밌게 보고 있었거든요. 엔터? 네, 아까 이제 지난주에 개인들이 뭐 엔터를 좀 많이 샀다, 네. 뭐 JYP나 이런 쪽 샀다, 그런 이야기, 디어유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엔터주 소외가 지금 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굉장히 뜨거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지금 좀 밀리고 있긴 한데 뭐 블랙핑크 지난 주말에 난리 났었습니다. 실제로 가보셨어요? 그 기사로 접하셨죠? 그분들이 이제 그 디프리한 식당에 왔더니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디프리하는 식당에 우리 네, 박수호 네. 고수님 가셨어요? 어떠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뭐 난리가 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게 진짜 외국 사람들이 이 한류가 아니라 이제 K 컬처 때문에 진짜 한국을 올 수밖에 없겠구나. 이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인바운드 여행. 그래서 이제 JYP나 이런 쪽 컨텐츠도 좋습니다만 여기에 관련해서 아난티, 또 아니면 그 파라다이스 이런 쪽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돈을 직접 쓰고 있는 이 업종에 네. 좀 주목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실제로 아난티나 아니면 파라다이스 쪽은 지금 만실입니다 거의. 그래서 그리고 또 파라다이스 최근에도 또 갔다 왔는데 실적 점검이나 이런 걸 해봤을 때 만실과 동시에 지금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여기서 카지노를 지금 직접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니까 블랙핑크 때문에 그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그냥 단순히 뭐 인기 맛집에서 돈을 쓰는 것뿐만 아니라 네. 이 사람들이 어디서 돈을 쓸까? 결국 이제 그러면 여기저기에 있는 그 객실이나 이런 호텔 이런 거겠죠. 네. 이런 것들을 따져보니까
야, 앞으로 이제 인바운드 여행객들이 많이 들어오는 업종, 그래서 이런 업종들을 좀 많이 눈여겨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오늘 아침 출근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사주 쪽도 지금 자사주 매입 네네. 쪽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걸로 제가 알고 네네네. 있었는데 갑자기 엔터에 꽂히셔가지고 아까 이제 네. 그 차트를 보다가 네. 자사주 쪽은 어떤 거냐면 자사주는 지금 예전부터 이제 자사주의 오너들이나 아니면 임원들이 지금 자사주를 산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자사주를 산다는 게 결국 이제 우리 회사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좀 자신감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한미반도체라든지 휠라홀딩스 이런 쪽이 그런 자사주를 매입하는 그런 회사였고요. 고려아연 이쪽은 이제 좀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어서 네. 서로 자사주를 사고 있긴 하지만 이런 식의 어쨌든 그 테마들을 계속해서 좀 따라가다 보면 네. 앞으로 이제 성장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일장 수급 특징주에 대한 네 분의 의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김장렬 고수의 관심 종목은 포스코홀딩스와 LS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성훈 고수는 기계업종 내에서 현대건설 기계, 그리고 박수호 고수는 자사주 매입하고 있는 기업들 눈여겨보자. 이재규 고수는 SK하이닉스를 토픽으로 골라주셨습니다. 자, 오늘 SK하이닉스가 수급적으로 계속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는 있지만 전체 반도체 기업들은 좋지가 않습니다. 3위 이슈 뭔지 한번 열어볼까요?